지금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제 검찰 아까 이제 이렇게 문제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목숨을 걸었다 이러면 조금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네. 그 정도로 어떻게 상당한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세상에 어쨌든 본인이 알고 있는 진실을 말씀을 하신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결국은 이제 검찰 조직의 문제겠죠. 흔히 얘기하는 검찰 권력의 문제. 지금 이제 우리가 뭐 계속 오랫동안 논의가 됐던 검찰 개혁의 본질도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이 너무 이제 가진 게 많고 힘이 세고 여러 가지 선진적인 사법 선진국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견제와 균형 원리에 비춰봐서도 지금의 수사 구조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권한을 이제 적절히 나눠주고 분산하자는 게 검찰 개혁의 맞습니다. 본질이고 네. 자, 그 완성판으로 이제 수사 기소 분리를 이제 네. 내건 건데 사실 모양으로는 지금 뭐 급하게 마치 이제 대선 끝나니까 다급하게 막 몰아붙이는 모양새가 돼서 사실은 좀 안 좋죠. 여러 가지 비판받을 소지도 네. 있고 근데 사실은 그 전부터 네. 얘기는 계속 나왔던 맞습니다. 거고. 예.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민주당 비판 얘기는 조금 이따가 뭐 시간 되면 하고요. 자, 일단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수사 기소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 고발 사주권에 뭐 비춰봐서 얘기를 하셔도 좋고. 네. 자, 검찰의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고 왜 이 수사 기소 분리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 좀 간단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2019년에는 거의 윤석열 만세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네, 뭐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심지어 저는 한동훈 이제 지금 내정자를 아이돌 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아이돌? 네, 아이돌. 그러니까 그 아이돌이 뭐 이제 그 가수 아이돌 말고 그러니까 아이들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아주 고평가를 했었죠. 제가 지금 좀 창피한데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는 굉장히 친검찰주의자였고, 그리고, 뭐, 그 경찰이 그 수사권 갖고 가면 뭐 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이 사건들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저희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켜봤잖아요. 수사권 예전에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관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은 사실 참여정부 때부터 계속 이제 논의가 됐었고 2019년 총장 윤석열 총장 수사권 분리해야 된다고 언급을 했고요. 바람직하다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수사 기소 어떤 분리가. 사람들은 이제 지금 뭐 검수완박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 그게 수사권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뭐 이제 김오수 총장도 그때는 막 그게 적절하다라고 이제 다 얘기를 했던 사건입니다. 이미. 그럼 이미 지금 2022년이기 때문에 그조차도 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졸속이다. 갑자기 급하게 법안을 만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왜곡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봤던 부분들은 이제 수사권을 어떻게 인지를 하는지, 검찰이 특히나, 검사 개별이 독립관청이잖아요. 그러면 그 검사들이 다 모였던 총괄하는 총장이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이잖아요. 네. 그 사람 수뇌부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이번, 수사권을 내사를 하든지 고발장 작성해서 접수해서 어떻게 수사 착수하면 되고 어떻게 치자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너무 저는 적나라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지금 어떤 정당에 속해 있지 않아서 모두를 다 비판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지점이 있는데 이제 뭐 조국, 추미애, 뭐 이재명, 최강욱 뭐 이런 분들의 이름을 나열해서 설득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그 자체로도 이미 역사적인 맥락이 있고 그다음에 이 역사적인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면 대국민을 설득할 때 그동안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쭉 설득을 하고 지금 뭐 고발사주 사건으로 설명을 해라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건에서 특히 검찰이 그러니까 수사권이라는 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잘못된 권력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던 검찰총장이 이제 옷 벗고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정치 검찰처럼 이제 막판에는 했다가 옷 벗자마자 대선을 나왔어요. 역대 최초로. 그러고는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비위를 수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결국 정치 권력까지 차지를 한 요번 결과죠. 이거는 저는 국가의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윤석열조차도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이 나오는 게 적절한가? 본인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내심으로는. 그리고 같이 막 정의롭고 윤석열이 정의고 그 사람 정치 검찰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떤 굉장히 선을 실현했던 사람이라고 이제 옆에서 막 떠들던 검사들이 다 정치 검찰로 결국은 저는 사실 한동훈 내정자가 내정되기 직전에 너무 정치적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총장 생각이 없으신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법무장관 그분은 정치인인 거잖아요. 이제 그렇구나라고 저는 혹시 법무장관 가나라는 생각을 저 먼저 했었거든요. 네. 그런 조짐이 저는 보였고 조짐이 그걸 느끼셨군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저는 생각을 못했다면 권력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검찰 수뇌부 권력들이 어떤 식으로 수사권을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그 결과로 정권을 차지를 했고 그 결과로 이제 지금 어떤 식으로 또 도구처럼 사용을 한다. 만약에 그게 수사권이 권력이 아니라면 이렇게 날릴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경찰이 모든 수사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중대 범죄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중요 범죄들에 한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거지. 이미 수사권의 일정 대다수는 이제 검찰이 갖고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수사권 이제 뭐 인적인 자산이 뭐 그랬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부차적인 설명 같아. 그냥 결단의 문제인 거죠. 왜 수사 인력 보충하면 됩니다. 경찰 더 뽑으면 되고 경찰대 출신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우리나라 엘리트 중에 한 집단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검찰보다 좀 능력이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만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검찰 권력이 정치권 아니면 정치사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평검사 회의, 고검장 회의 이렇게 그 기사들을 보고 어떤 회의들을 했는지 보니까 막 흥분을 하셔가지고 막 범죄방지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범죄 저질렀으면 수사 받겠죠. 뭐 경찰청장은 윤석열 임명 안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공수처도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공수처지 뭐 민주당의 공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왜곡을 하는 내용 같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 검찰 권력이 사실 그동안은 자기 체면상이라도 정치권이랑 좀 먼 것처럼 그런 식으로라도 좀 행위를 했었는데 이번엔 굉장히 노골적으로 정치 한 복판에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권력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제 한 국가를 보거나 이제 헌법을 보는 관점이 제 관점이긴 한데 이제 권력의 배분과 권력의 어떤 견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윤석열 정부의 5년 동안은 검찰이 수사권을 포기를 해야지 자기 반성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도 특히나 이제 이게 체계가 잘 잡히지 않아서 그래도 검찰이 누적된 이제 수사의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국민한테 너무 필요한 요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때 일부 회복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법연수원도 그 사법시험 제도나 이런 것들도 사법연수원이 전 세계에 가장 트레이닝을 잘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거기는 정말 엘리트 교육에 정말 탁월했고, 근데 거기에 따른 이제 권력이나 어떤 뭐 기득권, 카르텔 이런 것들 때문에 로스쿨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는
그럼 로스쿨생들 나 너무 뭐 사법 연수생들보다 막 무식하고 나빠서 지금 사법 체계가 안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자기들의 어떤 부분을 성찰하지 못해서 그렇다. 왜? 저는 뭐 저희 아버지도 그렇지만 전 늘 검찰이 굉장히 명예롭고 굉장히 존경받아야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너 임마 너 죄 지었잖아 끌고 가더라도 아씨 검찰이 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정도의 존중과 존경이 있어야 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니네 범죄들은 눕고 막 비밀번호 안 풀고 뭐 비디오도 못 봤다 그러고 막 이런 정도의 이제까지 왔다면 그러면 그거는 명예롭지 못한 거. 존경받지 못하는 어떤 국가 권력은 굉장히 잘못 가게 마련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 또 이제 방병석 의장이 또 이제 막 시간을 늦추고 하는데 그러면 뭐 민주당 정권 하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 정권이 그 국방부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보면 저쪽은 막 밀어붙였을 거야. 이게 자기들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었다면 민주당은 토론하다가 시간 끝나겠다는 거죠.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요번에 박홍근 원내대표나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처음에는 제가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그래도 굉장히 의지를 갖고 하시는 것 같아서 잘 결과를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